소개받은 승관대 정차호입니다. 오늘 세미나 포럼의 제목이 미래 예측인데 예측이 쉽지 않죠. 근데 예측을 하고 이제 상상을 해본다는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것도 예상 예측도 있는데 미래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한 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그쪽으로 쭉 가면은 그게 미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가 예측이어서 저도 감히 이제 예측을 하는데, 요즘 우리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액 3배 정액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 정액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죠. 정액 3배 제도인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요걸 예측을 한번 해보았는데,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요 제도가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과거가 없는 것이고, 과거가 있는 미국, 대만의 사례를 보면은 예측이 가능하다 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특허법에 징벌적 배상제도 또는 손해배상액 3배 정액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거죠. 저도 이제 열심히 주장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드디어 도입이 되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뭐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실망만 하게 될 것이 좀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발표입니다. 이런 발표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지는 제도가 되도록 이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영향력을 가지는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 제도가 정치해야 되고 영향력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정치제도의 두 핵심은 고의 여부, 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하고 정액의 정도, 정액 배수라고 줄여서 말하는 요 배수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요 배수와 관련해서는 128조 제9항에서 요 8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월적 지위, 인식의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침해에 대한 벌금, 침해자의 재산 상태, 침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아보니까 대만은 거의 답이 없는 수준이고, 그나마 미국을 쭉 찾아봤는데 미국도 많은 판결 중 한 10분의 1 정도 판결이 종합적으로 그러하고 열심히 판결한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고 뭐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무어 통계라고, 김벌리 무어 그 당시에 교수고 지금은 판사가 됐습니다만 2004년도에 쭉 해봤어요. 이제 이런 그 기간 2년 기간 동안 이제 사건 쭉인데 뭐 고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143건 중 55.7%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액 배수는 1.69, 69%를 더 얹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차적으로 산정된 액수가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6억 9천만 원 정도를 더 얹혀서 16억 9천만 원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이 그 당시에 통계했다. 또 다른 통계는 이제 2011년, 그 앞에 거는 2004년도인데 한 7년 지나서 또 크리스토피 시만이라는 사람, 시만 교수가 또 어느 기관에 대해서 쭉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어떤 유명한 판결이 있어서 그 판결의 효과가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결 전 후를 나눠서 보니까 고의 침해임을, 이제 침해는 침해인데 이게 그냥 일반 침해인지 고의 침해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고의 침해를 인정한 확률이 48.2, 37.2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액 배수의 중앙값은 2.07, 그러니까 107% 정도를 정액해 준 거예요. 2배 정도로 얹혀준 거예요. 그런 거고, 뭐 그다음에 다른 또 2018년도에 나온 통계, 2018년 패턴 리디게이션 스터디에서 했고, 그래서 2016년 판결 후에 판결을 조사해서 보니까 고의 침해를 인정한 비율이 54%, 평균 정액 배수는 2.1, 110% 정액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통계이고,
그다음에 미국 외에 이제 대만도 특허법이 지금 징벌적 배상 제도를 20년 이상, 24년 정도 쭉 운영하고 있으니 대만도 뭐 통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 발간된 요 이 두 분이 공개한 요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고의 침해를 인정한 비율이 40%이고 평균 정액 배수를 보니까 3배 정액한 건수가 2건, 2.5배 정액한 건수가 1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1.0 정액을 하지 않은 건수가 4건. 이래서 쭉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1.7 배수가 평균이 되었다. 그러니까 70% 정도 정액했다.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이니까 이것도 약간 오래되어서 그래서 좀 최근 통계는 어떨까 해서 저의 지도 학생인 왕이 중국에서 온 학생인데 두 분 다 왕이 정여단 이 두 분이 지금 석사과정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대만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어떤지를 조사해서 각자 학생이 따로 하고 있어요. 두 학생 다 굉장히 싫어해. 왜냐하면 서로 비교를 당하니까 싫어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잘 해독도 못하니까 이 두 친구에게 미안하지만은 꼭 해달라.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중국에서 내년에 이제 내년쯤 되면 중국 특허법에 5배 배상 제도가 도입될 것인데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 대만 제도를 엄청 중요하게 할 것이고 당신들이 한 게 석사학위 논문이 유명해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꼬드겨 가지고 또는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아까 그분 요 논문이 이제 한 그 이후 거를 보기 위해서 2013년 6월 7일부터 최근까지 해서 이제 뭐 해가지고 기관적 선고된 판결 검색해서 쭉 찾아봐서 고의 침해 인정 비율은 62%, 정액 배수는 딱 떨어지는 2.0, 그러니까 두 배로 튀겨주는 100%를 정액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모아서 보는 거죠. 미국은 55.7, 48.2, 37.2, 54 이런 통계가 있었고 대만은 고의 침해 인정한 비율이 40%라는 옛날 통계 있고 최근 거는 62가 있고 이렇게 요걸 그냥 무조건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딱 49.5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면은 50%라고 평균을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통계보다 최근 통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은 50% 이상이 될 것이고 모두 다 합치면 50%.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예측치라고 지금 요거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이상 예측하는 거는 그건 상상의 좀 이제 억측이나 좀 그런 거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있는 예측치는 요거 정도밖에 없다. 정액률의 평균 통계는 69%, 107%, 110%가 미국의 새 통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은 70%가 있고 100%가 있다. 요걸 단순히 평균해 보니까 91.2%인데 약간 최근 통계가 중요하다고 보면은 요거는 100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100, 이걸 이제 91.2라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최근 통계의 영향을 생각하면 100으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측치는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비율은 50%, 정액은 100%. 그러면 손해배상액 정액의 효과는 50% 곱하기 100% 해서 50%이다. 이렇게 정액의 효과는 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정액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예를 들어 1,000억 원이었다면은 정액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1,500억 원이 되니까 50%더 정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평균이고 평균은 그런데 악의적 침해자는 3배로 되니까 또 더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을 김관식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2009년 13년의 5년간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서 책정한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이 5,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연구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 평균 중앙값에다가 1.5를 곱하면은 8,8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약 정액제도가 도입이 되면 손해배상액의 값의 중앙값이 약 9천만 원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 1.5를 곱해봤자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아직도 1억을 못 넘기니 참 이게 아닌데 특허 사건은 좀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 손해배상액 사건이 이 정도 되면은
예전에는 1심 법원 정도 1심의 소송 비용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늘어져 가지고 2심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소송 비용 커버하면은 남는 게 없는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정액제도 도입되고 효과 50%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별로 효과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일본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좀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자기는 정액제도 도입 안 됐고 50% 정액 효과 없어도 앞에 책정된 요 값이 자기들은 뭐 매덕에서 노니까 자기들은 뭐 안 해도 충분히 높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아쉬운 게 있는데 다행히 국회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해서 침해자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실시 능력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며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있는데 벤처기업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벤처기업이 자기만으로 판매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벤처기업이다 보니 한 100억 정도밖에 판매를 못하는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기존에 유통망 쫙 돌려서 하니까 1,000억 원을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1,000억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 벤처기업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자기는 열심히 해도 100억 원밖에 팔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팔고 1,000억 원에 의한 이익이 예를 들어서 300억 원이다 하면은 300억 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니 300억 원을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할 수 있으면은 900억 원이 되니까 요거 재밌는 제도다. 이렇게 되도록 이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뭐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은 이런 제도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회사가 지금 예를 든 삼성전자 등이 있다 보니 삼성전자 등이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등은 애초에 이 정액 제도의 도입 자체도 반대를 했고 또 이런 제도도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모두 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또는 대학 뭐 이렇게 이제 개인 발명가 이런 이제 작은 사람들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제도 통과되고 그래서 그 액수가 아까 말한 대로 벤처기업은 100억밖에 못 파는데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1,000억 해주고 거기서 이익이 300억 나고 거기 300억에서 곱하기 3 이런 게 되면 정말 재밌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특허권을 무시하지 못하고 미리부터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액 배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적정한 평균 정액 배수는 어떤 것일까 했는데 저는 이제 통계를 봐서 미국 및 대만의 통계에 따라서 예상 정액 배수가 2배라고 본 거예요. 100% 정액한다. 근데 이런 거예요. 과소한 정액 배수는 입법 의도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징벌적 배상 제도를 기껏 도입했는데 판사들이 전부 다 1.0배로 막 가버리면 그거는 뭐 판사들이 국회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돼. 완전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너무 밑에 깔리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모두 다 3배로 가는 것도 그것도 과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 평균 정액 배수는 정액의 한도를 최대 3배로 책정한 국회의 의도에 따르면은 최저와 최고의 중간인 2배 정액이 적정 정액률이고 그게 국회의 의도라고 봐야 한다. 근데 절묘하게도 미국 대만의 통계에 따르면 딱 요게 2배 100%로 떨어지니 요 그대로 가면 될 것 같다. 결국 미국의 법원, 대만의 법원도 국회의 의도를 따라서 2배로 가고 2배로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2배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 대만도 처음에는 약간 낮았다가 경험을 하고 나서 혼란을 겪고 나서 이제 적정치에 오듯이 우리는 왔는데 우리는 혼란 겪을 필요 없이 후발 주자는 선발 주자의 실수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2배로 가면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겁니다. 1배 정액은 그대로 한다는 거니까 정액을 안 한다는 거고 3배 정액은 최대 정액이 되니 요거를 0.5단위로 나누면은
1배 정액, 1.5배 정액, 2배 정액, 2.5배 정액, 3배 정액 이렇게 5단계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면은 적정 정액률이 요 2배 정액이 적정 정액률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나는 2배 정액이 적정한 기준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또는 왼쪽으로 좀 멀리 갈까 오른쪽으로 좀 멀리 갈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해야 쉬워지는 거지, 어렵게 하면은 모두 다 어려움의 혼동 속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은 척 하게 되고 막 모순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저 딸하고 이제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 따라 놓으면 툭 치면서 별 몇 개 물으면 이제 별 몇 개 묻는데, 지금은 이제 저하고 딸하고 항상 별 몇 개 하면은 별 5개가 만점이고 그래서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 몇 번 물으면 자꾸 애가 별 5개, 10개요. 별 몇 개가 만점이에요. 물으면 야, 10개는 안 돼. 5개야, 5개. 그리고 다 5개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10개가 안 되냐면은 별 10개를 가지고 이 영화가 몇 점을 줘야 될까? 6개, 7개, 8개, 9개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 그래서 골치 아픈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 평가할 때나 영화 평가할 때는 별 5개요. 별 5개인데 좀 나쁘면은 2개, 3개, 이 고민하는 게 2개, 3개. 2개로 갈 수도 있고 3개로 갈 수도 있고, 그 사이가 고민되면 2개 반. 예. 근데 2개 0.5를 두면 그 5단계가 결국은 10단계로 되는데, 10단계를 해놓고 선택하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5단계를 먼저 주놓고 헷갈리면 그 가운데를 선택하게 하는 요게 5단계 방법이 결국은 10단계의 효과를 내는, 5단계는 너무 러프하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 정액 제도가 5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있고 2배 정액이 기준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요거야. 판사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잖아. 그렇게 어렵게 하게 만들면 안 되고, 요런 막 공방을 펼치는 거 보고 판사는 이런 게, 기준점인데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나 해서 2배 정액을 그냥 기준점에 머물까 아니면은 2.5배 정액으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고민이 깊어지면은 그 중간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2.25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5배로 가다가 2.20으로 하든 2.30으로 하든 그 정도의 미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실무가 굳어지면은 그 실무의 결과값은 평균값이 2배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액 제도가 적정한 정액 효과를 가지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액 배수를 결정하는 법리의 발전을 기대한다. 128조 제9항에서 8개 요소를 일일이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해야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8개 요소를 규정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아무거나 맞는 1개, 2개, 3개를 그냥 적당히 예시하고 적당히 정액 배수를 책정하는 그런 실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미국의 많은 판결들은 9개 요소 정도를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가, 요거는 친정액, 요거는 반정액, 요걸 하나 따진다. 그래서 몇 개 요소를 임의로 제시하고 종합적 검토를 하고 말한 후 정액 배수를 적당히 책정하는 블랙박스식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적정한 평균 정액 배수는 2배가 되어야 한다. 미국 대만의 통계에 의하여도 그러하다. 3배 정액을 한 입법자의 의도도 그러하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이 과감하게 내려져야 된다. 악의적인 침해자에게는 통계의 평균치가 적용되지 않고 3배 정액이 과감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이런 3배 정액이 제법 있어야 평균치가 2배가 되는 거죠. 1배가 있을 거고, 1배가 있는데 평균치가 있기 위해서는 3배가 적정히 있어줘야 또 2배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3배 정액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내려져야 된다. 3배 정액 제도로 인해서 특허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특허 발명을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벨리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보다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예,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